만날 때마다 교수님 그 방중술의 비리는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핵심이다. 안녕하세요, 교전입니다. 저는 뭐 늙은 사람이라서 얼굴까진 필요 없고 우리 잘생긴 우리 성교범님하고 오늘도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밌는 주제를 갖고 오셨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총교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약간 좀 19금틱한 주제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질문은 이겁니다. 그 19금, 그러니까 네, 성행이라고 하죠. 19금을 네, 통한 네, 젊음, 미모, 활력,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네, 이런 게 단순한 그냥 썰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가능할까? 네, 요거 그렇군요. 관련해가지고 뭐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의외로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예전의 주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뭐 중국에도 있고 뭐 인도에도 있고 인도 탄트라라든가 네, 그리고 심지어 서양 쪽에서도 이런 게 막 나름 체계를 갖춰가지고 막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왠지 주제를 들어보니까 일단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섹스, 예? 섹스를 별로 섹시하게 생각을 안 하는 측면도 있고, 약간 뭐 예. 탄트라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좀 약간, 아, 성교우님이 찾아오신 자료를 약간, 그거 아닌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을 뺄 것 같은 예감이 살짝 듭니다. 어쨌든 어, 뭐, 어. 자료 준비해 오신 거, 대충, 이야기 좀 꺼내봐 주세요. 예, 뭐 보면은요, 그 뭐 중국의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뭐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음, 일명 이제 소녀경이라고 그 네, 되게 뭐 그런 거 관심 있어 한 사람들에서는 뭐 엄청 유명한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에서는 이제 흔히 음양상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제 여성은 그리고 남성은 양 네, 이렇게 이제 둘로 크게 이제 분류를 해서 네, 아 여성이 이제 남성과의 그런 결합이라든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네, 이제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양기를 내 몸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네. 뭐 자궁이라든가 난소라든가 이런 데 이제 적체돼 있는 이제 음기를 깨워서 내 어디서 그런다고 그래요? 소녀경에서요. 저녁이요? 예. 그래서 음기를 깨워서 이제 뭐 네, 뇌라든가 피부까지 이렇게 순환을 시키면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뭐 피부가 고와지고 뭐 호르몬 분비가 뭐 촉진이 된다. 네, 뭐 그래서 그 안색이 뭐 붉어진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실제 변화도 생기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회춘의 신호라고 봤다.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소녀경에 이제 전해 내려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꼭 소녀경뿐만 아니라 저기 약간 뭐 도교 계열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내려와 가지고 청나라쯤 때부터 이제 좀 체계가 정립되기 시작한 게 이제 흔히 여단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더라고요. 네. 여단. 이제 그 여자 여 할 때 그 여인데요. 여기서는 쪽 되게 특이하게 접근을 하는 게 이 막 수련 단계가 있대요. 네, 나름대로. 네. 요 여단에서 이제 나름의 이제 수련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뭐 여기서는 좀 피, 피를 조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 삼아 가지고 아, 아예 참정룡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참정룡. 네. 저 정룡? 정룡이 뭐지 했는데 그러니까 정룡이 이제 붉은 용을 자른다 이제 이 뜻인데 그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월경, 네. 그러니까 생리를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젊음을 유지를 한다. 음, 요 접근으로 이제 이론이 전개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호흡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막 수련을 하면은 원래는 그게 이제 생리혈로 이제 배출이 돼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이제 배출이 되고 그만큼 이제 소모가 되는 건데 음, 그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몸속으로 이제 되돌린다. 음.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일찍부터 월경이 멈추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피부도 젊어진다.
음, 네, 요런 식의 인제 중국 쪽 접근이 있었고요. 음. 아까 그 탄트라 듣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하셨는데 예, 탄트라는 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인제 이게 제가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이따가 그 남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인제 뭐 교수님은 "아 남자는 그런 거 안 돼." 뭐 이러시겠지만 인제 어쨌든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 동양의 이제 근본적인 접근 중에 하나가 그 공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밑에서 인제 남녀의 생식기는 모두 다 인제 그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을 하지 않고 인제 고이 이렇게 잘 이제 저장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이 위로 인제 부위로 치면 이제 정수리 쪽으로 이제 척추를 타고 올려서 정수리 쪽으로 위로 상승을 시키면은 그때 비로소 뭐 세포도 재생이 되고 뭐 안색이 맑아지고 뭐 젊음을 되찾는다. 요런 식의 접근들이 뭐 탄트라든 뭐 쪼끔은 그보다는 급이 이제 뭐 그것보다는 쪼끔 급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뭐 소녀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탄트라의 경우에는 요 척추의 수슌나 나디라는 이제 이런 그 경로를 통해서 이 정수리에 있는 차크라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순환이 되고 그래서 여성의 창조적 활력인 샥티가 발생을 하면서 육체적인 기운이 되돌아온다. 요런 식의 주장을 이제 좀 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 네. 인도 쪽은 또 그런데 어쨌든 인제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거를 자꾸 막 나중에 남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그걸 인제 뭐 남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액이 될 거고 정액이 될 거고 그거를 뭐 성행위를 하든 뭐든 뭘 하든 간에 그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을 하는 거는 이 정이 소모된다. 에너지가 바깥으로 인제 배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기운을 온전히 보존을 해 가지고 이 위로 요 위쪽 머리 척추를 따라서 이 정수리 쪽으로 이렇게 그거를 위로 올려 보냄으로써 그 남성의 경우도 그렇고 여성의 경우도 그렇고 활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좀 성에 접근하는 이런 주장들을 제가 공통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게 이제 소녀경 이런 거 솔직히 유명하잖아요. 뭐 탄트라, 카마수트라 막 이런 거. 물론 카마수트라는 뭐 소녀경 이런 거랑은 이제 뭐 잽도 안 되는 엄청 방대한 가르침이지만 어쨌든 이런 게 다 동양에만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요게 서양에도 약간은 좀 비슷한 계열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주장 학파가 그 왜 미국 락스타 중에 그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누구야 그 오지 오스본. 이제 오지 오스본의 그 유명한 노래 중에 그 미스터 크롤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 인제 그 유래가 된 인제 알레이스터 크로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레스터 크로울리. 요 사람이 인제 그 주창한 이론 중에 하나도 그 전기를 함부로 그렇게 배출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그런 성행 과정에서 뭐 오르가즘도 통제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도 최대한 길게 어떻게든 늘려 가지고 그걸 통해서 막 마법적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마법의 인제 마법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뭐 에고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의식의 차원이 개방된다. 막 이렇게까지도 나중에 되면은 체험할 수 있다. 막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는 좀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남성과 여성의 그 분비물 있잖아요, 분비물? 그거를 엘릭서라고 부르면서 그거를 버리지 말고 그 행위가 끝난 다음에 그걸 섭취를 해라. 섭취를 하면은 그게 곧 생명력으로 전환이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요. 그래서 아예 이쪽이 알레이스터 크롤리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성 마법, 이제 섹스 매직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비슷한 계열료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그노시즘, 이제 영지주의, 이제 영지주의 계열에서도 뭐 이런 남성의 뭐 정액 그리고 뭐 여성의 분비물 이런 거를 뭔가 우리들이 가끔 과학 이론에서 우리 모두는 별의 후손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분비물 역시 분비물은 막 신성한 빛의 파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 모든 빛의 파편들이 응축돼 있는 영적 물질이니까 그거를 버리지 말고 다시 몸에 흡수를 시켜야 된다. 이런 그 크로울리의 주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크로울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약간 좀 그 이제 성 마법의 이제 모체로 삼아가지고 그런 이론들을 전개를 한 그런 이제 이론적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역시 뭐 남녀의 관계에서 그런 성행위는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어떤 뭐 영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육체적 활력이 됐든 젊음의 유지가 됐든 간에 그걸 통해서 뭔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하면은 젊음도 유지하고 건강도 찾을 수 있고 미모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믿음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이론들을 펼쳐왔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정식의 그런 경전이라기보다는 이제 뒤에 암암리의 뭐 이단으로 취급받는 좀 그런 어두운 계열에서 이제 퍼지긴 했지만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옛날에 뭐 중국의 뭐 측천무라든가 뭐 서태후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젊은 남자들과 뭐 끊임없이 뭐 뭐지 뭐 육체적 결합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양기를 받아들여서 막 7, 80이 돼도 머리숱이 많고 뭐, 뭐 미모를 유지했다더라. 뭐 이런 썰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의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명하게 이제 상명하게도 이런 뭐 여성학, 청화라든가 이런 뭐 정말 방대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런 아까 제가 서두에서 질문드린 이 부분 이제 성행위를 통해서 뭐 젊음, 미모, 활력, 건강 이런 거를 돌려낸다거나 또는 유지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남녀 간의 성행위가 단순히 그런 쾌락이나 번식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선 어떤 차원의 경지 같은 게 존재를 해서 뭐 흔히 말하는 회춘을 한다든지 뭐 환골탈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허황된 접근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시각의 해석이 가능할지 요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요, 내가, 교수님? 제가 원래 이 예, 사람들은 섹스 얘기를 하면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생각보다는 그렇게 재미있는 주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 뭐 외부에서 나중에 이거 이제 듣는 사람들, 저긴 뭔데 저런 뭐, bun가분가 얘기를 하고 있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럴 수 있는데, 예, 제가 예, 이제 중국의 학문, 상명학 가르치다 보니까 뭐, 상명학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하나는 일반적인 대인관계라든가 인문학, 심리학,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노멀한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옛날을 고전 인문학이다 보니까 약간 신비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좀 담고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판타지적인 내용들도 되게 많이 알고 있고 반대로 뭐 그래서 진짜 되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현실적인 부분들도 알고 있고 이렇게 양쪽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정규진도 수업이 아니니까 그냥 그게 뭐든 종교든 철학이든 십구금이든 뭐든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면 뭐 판타지적인 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뭐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도 나눠보자 해서 그래서 이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가 재미가 없냐면 일단 그런 걸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어우, 야,
신기한, 재밌네.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어. 근데 뭔가 이런 쪽에 관심 있고 어떤 이런 스토리를 약간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약간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냥 술자리에서 그냥 뭐 어쩌고 뭐 어땠으면 좋겠다. 뭐 투명 인간이 돼갖고 여탕에 갔으면 좋겠다. 아, 얼마나 좋을까. 뭐 일단 헛소리 썰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 뭔가 그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나요?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팟캐스트 컨셉 자체가 그래서 과학과 상묘하게 대담 팟캐잖아. 그러면 약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꺼낼 순 없잖아. 아, 그쵸. 이제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걸 꺼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쭉 이렇게 뭐 동양부터 서양에 쭉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재미는 있었을 텐데, 찾아보면서, 아, 요런 게 있어. 아, 재미는 그쵸. 있었을 텐데, 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예. 그쵸. 근데 그 부분에 사실은 기준이 존재를 하거든. 기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상매학 멤버들하고 같이 일본 여행 갔다 왔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는 일본 그냥 뭐 맛집 다니고 이런 여행, 관광지 보고 이런 여행이 아니라 우리 나름은 약간 좀 의미가 있어서 우리 상매학이 과거에 일본의 진원종의 본산인 고야산에 어떤 학문적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야산 가서 요즘에 관악산 가서 기도도 할 겸 한번 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오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가 제가 옛날에 카페에도 한번 일본 관련한 다른 어떤 종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타치카와류 밀교라고. 한문으로 바꾸면 입천류. 일본 말로는 타치카와류라는 그 밀교인데 밀교 종파의 불교 밀교 종파. 큰 카테고리 상에서는 진원종. 우리가 같은 거죠. 거기도 진원종이잖아요. 우리가 갔던 절도, 고야산에 있는 절도, 그쵸? 그쪽도 진원종의 본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타치가류 지금 뭐 인터넷 같은 데 나중에 듣고 나서 누가, 타치가류 그건 뭐야 해서. 일명 성행위로 성불을 한다는 일본의 밀교, 타치가와류. 그리고 그 인터넷에 치면, 거기 막 설명이 막 나올 거예요. 뭐, 그래서 뭐, 티벳 밀교, 다도 탄트라의 영향을 받아갖고 뭐 남녀의 성행위와 그 에너지의 결합을 통해서 뭐 깨달음을 얻고 성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썰에 보면 뭐 성행위를 한다. 그리고 그 성행위를 통해 나온 어떤 분비물을 해골에 바른다. 뭐 어? 예. 그러니까 야, 골 때린다. 야, 그런 게 있어?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 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썰 풀 때 뭐 그런 게 있대.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 무슨 술 먹으면서 이렇게 음담패설할 때는 쓸 수 있는데 되게 누가 되게 순진한 사람이 진지하게 진짜예요? 진짜 그거라면 홍보를 한대요? 뭐 안 죽는데요? 진짜 그걸 해골에 발랐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이걸? 그래서 음. 근데 우리가 뭐 그 시절로 돌아가서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그 뒤에 사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사이비 종교 약간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아서 그쪽에 갖고 있던 뭐 경전, 뭐 의계 이런 것들이 엄청 다그 분사됐어요. 불태워졌어요. 그리고 그때 음. 당시 승려들 파문당하고 처형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거의 뭐 에도 시대까지 계속 탄압을 한 1세기, 2세기경에 거쳐서 계속 탄압을 받아왔고 지금 자료 자체가 없어 몇 개. 기록도 없고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돌아다니는 건 이건 썰뿐이에요. 그냥 돌아다니 이런 썰뿐 약간의 경전 쪼가리 몇 개 남아있는 거 요 정도 사진 그림 뭐 경전 몇 개 정도 남아있는 거 약간 성행이 나와있는 그림 있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그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학문적으로 기준이 있다니까 판단하는 기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보면
그걸 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지금 성행위 관련해서 성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돼? 옷 입고 해? 옷, 네. 아니죠.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야? 빨가 벗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 빨가 벗는 거와 관련한 허브시 문화가 어느 정도이냐를 그 나라의 문화를 갖고 살펴보면 됩니다. 음. 대표적으로 이제 반대적으로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런 것도 했고 뭐 그런 경전도 실제로 있고 실제로 그걸 추구했다라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보는 게 그래서 인도죠. 예전에 제가 공이파, 하늘을 입은 자, 자이나교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을 거예요. 음, 음. 실제로 지금 인도에 가도 자이나교 믿는 그 자이나교 승려들은 어때요? 높은 고승들은 빨개 벗고 다니죠? 빨개 벗고 다니단 말. 그러면 빨개 벗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빨개 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가? 그게 완벽하게 터부시 되는 정도인가? 수행이나 어떤 방편으로서 어느 정도 사회 가치관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받고 있는가? 이걸 바라볼 때 지금 자이나교의 스님들은 실제로 옷을 빨개 벗고 다니잖아요. 아예 홀딱 벗고 다니잖아. 예, 예.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수용이 되죠. 자이나교가 꽤 교세가 커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는 그 약간 농사를 지면 안 돼. 그러니까 되게 살생을 하는 걸 엄청 금하기 때문에 살생을 극단적으로 확장시켜서 고기뿐만이 아니라 채소 그중에서도 뿌리 채소까지 확장시키느라고 농사를 자이나교는 짓거나 이런 것에 좀 거부감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장사를 한다던가 뭐 상공업 같은 데 많이 이제 진출하다 보니까 뭐 은행가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의외로 인도에서는 이 자이나교의 교세가 꽤 세요. 돈을 많이 기부하는 재벌이나 부자들 중에도 자이나교 신도들이 많고 음. 그러다 보니 거기 이제 뻘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이 이해를 하네. 그렇죠? 실제로 이해를 하고 있죠. 또 인도에 가보면 뻘거벗은 조각들로 가득 차 있는 어? 어떤 뭐 이런 건축물, 양식, 응? 절 이런 데들도 많고 예, 그쵸.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만약 그것과 관련한 자료가 있거나 책이 있거나 수행 방법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 진짜 했을 것 같은데? 왜냐 지금도 뻘거벗고 다니는데 딱히 뭐라 안 하니까 그렇죠? 그걸 그런 거 갖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벗는 거와 함께 또 다른 게 뭐냐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터부시하는 금기를 깨는 문화가 있고 또 그걸 관련해서 용이 나는 문화가 있는가. 좀 전에 제가 뻘거벗고 다니는 자이나교 얘기를 했지만 보세요. 어때요? 여기까지 들어도 섹스 얘기 하나도 안 예, 그쵸. 그래서 좀 진지하게 들어가면 의외로 그렇게 막 너무 막 판타지스럽고 재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의 판타지와 저쪽의 현실 양쪽을 다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SM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SM과 변태들끼리 막 우리 만나요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지만 저는 옛날에 그럭저럭 단체에서 성적 취향이 달라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뭐 사디즘, 마조즘 이런 거를 뭐 공부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접근했던 사람이니까 그쪽의 커뮤니티 현실도 알고 학문적 내용도 알고 그러니까 의외로 양쪽을 다 듣고 나면 뭐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해서 막 희죽희죽 거릴 만한 게 많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전혀 야한 주제가 아닌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아까는 자이나교를 얘기했지만 자이나교를 딱 보니까 그렇구나. 그쪽 사람들은 빨개 벗고 이러고 다녀도 수행으로서 인정되는 문화가 있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타치가와류 밀교 일본 얘기했잖아. 일본에 그런 게 있을까? 일본에서 빨개 벗고 다녀. 어? 아. 어때요?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벌써 당시에는 예. 살짝 갸우뚱? 약간 그쵸? 갸우뚱 벌써 느낌이 살짝 오죠? 일본이란 나라에 뭔가 뻘거벗고 다니고 뭐 그걸 수행으로 인정하고 터부시하는 문화가 없고 이런 게 흔적이 없잖아. 우리가 말로만 성진국 그러더라도 그건 일부의 사람들. AV 문화라든가 아예
정상적인 길을 걷지 않는 이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발달되었다는 거지.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성으로 개방되었다. 일본 사람들은 막 아무 데서나 혼욕을 한다. 벗어도 뭐라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 일본도 뭐 네네 유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타치가와류 밀교, 살짝 미심쩍은데 이런 생각을 일단 벌써 손가락 하나 접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고리 이런 걸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다들 뭐 인도에 잘 몰라도 겐지스강 정도는 알잖아요. 뭐 옛날 기안84 같은 사람도 가서 막 거기서 샤워도 하고 배도 타고 막 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 그 겐지스강 유변에 있는 그 화장터에 거주하면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교적 금기를 아예 깨버리는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수행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그쪽으로 얘기하면 고행자, 보통 사도라고 하죠. 사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아고리란 말이에요. 그 아고리가 전 세계적으로 왜 유명하느냐? 이 사람들은 화장터에 살면서 화장하고 남은 그게 그 나무가 그 인도는 비싸갖고 깔끔하게 다 태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대충 끄시려고 대충 끄스려갖고 강에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재 있잖아요, 재. 재를 이게 몸에 발라요. 얼굴부터 몸에 막 발라. 사람 죽은 시체의 재를 이 아고리들은 바르고 다닌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파괴와 창조의 신은 이 시바가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과 가장 추한 것이 구별이 없다. 깨끗한과 더러운 것은 구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진짜 이제 장난 아닌데 예, 재를 예, 바르고. 예. 그런 실천으로서 젤을 몸에 발라요. 그럼 그게 일반적인 거로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 아무리 종교라지만 너무 선을 넘은 거잖아. 근데 더 나가요. 이 사람들은 물론 카메라 같은 데는 잘 발견돼 있지만 사람의 두개골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릇대용으로 써서 거기다 물 넣어서 먹거나 뭐 음식 담아 먹거나 이런단 말이야. 두개골. 와, 예. 저기 우리 그 원효대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다음에 그 시신 이렇게 그 시신 있잖아. 강물에 시신이 떠내려면 그거 이렇게 붙잡고 명상하거나 시신 옆에도 같이 누워 있거나 심지어 모두예요. 뭐 카발라라고 약간 오해받긴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시신의 일부를 먹어요. 식인을 한다고 식인을. 더럽고 부정한 것은 없다는 신념을 극단적으로 증명하려는 일종의 수행의 일환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자이나교처럼 실오라게 걸치지 않아요. 나체로 지내거나 아니면 팬티 한 장 이렇게 훈도시처럼 생긴 거 하나 있거나. 근데 그런 사람들의 문화가 남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터부시하진 않고 어느 정도의 자기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려는 극단적이지만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서 인정하는 문화가 없는 나라에 뭐 탄트라니 무슨 소녀경이니 타치가와류 밀교니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좀 신빙성이. 그렇지. 그럴 리가 있어. 그렇죠. 이야, 아, 그건 좀 아닌 거.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그냥 기준이 다 있는 거야, 학문적으로.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왜 인도에는 그런 게 있을까? 인도 사람들은 뭐, 그 뭐죠? 프랑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관용주의, 똘레랑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진짜 수행적으로 뭐가 높아서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죠. 왜 앞에 알았던 뭐 자이나교라든가, 응?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고리 이런 것들이 왜 인도에만 다른 나라에 없는데 인도에는 있으시냐? 우리가 생각하면 인도인, 힌두인, 뭐 자기들은 자기가 아리안인들의 이제 자기들이 오리지널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단일 민족이 아니죠. 엄청나게 다민족이고 엄청나게 다문화 다종. 지금의 미국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다문화 다종교가 있으니까 그걸 다 일일이 하나의 획일적이고 전체적인 문화의 틀로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그거야. 전체주의적 지각의 문화가 별로 없고 다종교, 다문화, 다인종, 다국가 약간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풍토 위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 있을 법도 하죠. 근데 아까 봐봐. 중국이 그런 나라야? 아, 일본이 그런 나라야? 뭐, 동아시아는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뭐 이런 뭐 소녀경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상명하고 약간 인연이 있는 예, 고야산의 진원정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타치가와류 밀교도 우리랑 인연이 있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죠. 더 네. 이상한 거 한다는 저기도 우리랑 인연, 역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종파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가 그런 종교라는 얘기는 없어. 어, 거기에다 그냥 타치가와류 밀교한테 우리 상명하게 가르침이 일부 넘어갔다. 그리고 고야산 진원종에도 상명하게 스님들과 무슨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만 있지 저기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 뒤에 나온 얘기라. 그래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일본 내에서조차도 그런 얘기를 해요. 조작이다. 그 타치가와류 밀교가 뭐 성행위를 통해서 성불을 하고 뭐 정액을 뭐 해골에 바르고 주문을 외우고 난잡한 성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 대부분이 조작된 마녀 사냥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이 꽤 주류에서 목소리를 힘있게 얻고 있습니다. 일종의 흑색 선전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현대에 있어서의 종교의 개념은 그냥 내가 뭐 종교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과거의 종교는 옛날에 우리가 유일합의 십자군 전쟁, 교황 이런 거부터 알 수 있듯이 많이 이런 정권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사회의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많이 맞물려 있어서 종교를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바라보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의 정치적인 개념이 있어서 그냥 정치적 어떤 정쟁에서 져서 그런 식으로 사교로 프레임이 씌워져서 마녀 사냥을 당했다고 보는 게 오히려 현대 학계의 주류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아, 이제 흔히 이제 승자가 기록한 역사 좀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런 개념에 가까워서 그래서 다른 뭐 소녀병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크게 그렇게 신뢰를 할 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것들조차도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은 좀 많이 거리도 많이 멀고, 방향도 많이, 아까 그 자료를 정리했을 때 이런저런 자료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셨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 그걸 아직도 하고 있고, 그 수행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한 분명한 경정과 시스템과 그거라는 수행자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응? 지금도 있단 말이야. 오, 그게 티베트 불교예요, 티베트 불교. 아, 티베트. 예, 티베트 불교란 말. 근데 또 이렇게, 이것도 얘기를 잘해야 돼요. 또 이런 얘기 잘못하면 바로 고소당해요. 또 불교 신자한테 뭐 예, 티베트 예. 불교 관련한 이런 분들한테 바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한 이후로 이렇게 저렇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대승불교잖아요. 소승불교, 대승불교, 기타 등등 많은 이렇게 불교적 유파로 갈라져 온 중에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티베트 불교는 대승불교에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대승불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믿고 있는 한국의 불교와 티베트 불교는 카테고리 상에서는 대승불교가 많은데 세부 카테고리와 전승되는 경로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보여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주로 영향을 받아서 이 불교를 받아왔지만 이 티베트 불교는 그런 식으로 받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유학파다.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는 인도 불교를 베이스로 합니다. 인도 불교를. 그래서 직접 원초적인 죠. 인도에 가서 배워왔다. 그래서 그 인도에 가서 배워온 거다 보니까
그 인도 스타일의 불교나 인도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게 있어서 아까 얘기한 그 탄트라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인도 쪽에서 얘기하는 무상 요가 탄트라란 말이에요. 그게 인도의 탄트라가 티베트 불교의 밀교적 탄트라로 이렇게 전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탄트라로 인터넷 찾으니까 약간 인공지능이고 뭐고, 야, 거기 그런 게 있다며, 야, 그런 자료 좀 찾아줘. 그러면, 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거기엔 이런 음탕한 게 맞습니다. 하고 막 빨아주는 자료를 막 찾아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잘 설명해야 되는 게, 티베트 불교에서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스님의 적을 가진 사람이 그런 걸 한다는 기록이나 그런 걸 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아까 얘기한 이 무상요가 탄트라, 예? 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수행을 추구하는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스님이 아닌 채로 옷을 벗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체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황당해져. 만약에 좀 전에 얘기한 남녀 간의 성행이나 성적으로 일어난 에너지를 갖고 어떤 무슨 뭐 젊음을 추구하든 뭐 티베트 쪽에 뭐 아예 죽지 않는 뭐 레인보우 바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하려고 수행을 한다. 어이, 거봐 있잖아요. 막 거봐 있잖아. 근데 들어가면 왜 황당하냐. 무상요가 탄트라 또 이런 걸 통해서 수행을 한다. 그 전제 조건이 뭔 줄 아세요? 뭐가 돼야 그걸 할 수 있다. 그 전제 조건이. 전제 조건부터가 대황당해. 전제 조건이 뚱모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예? 아, 탐모. 음. 예. 그 티벳이 갖고 있는 신비한 수행법 중에 하나서 어떤 영적인 수행, 명상 수행, 호흡 수행을 통해서 몸의 온도를 높여서 막 예. 병원균도 죽이고 실제로 서양에서도 신기해서 뭐 눈 속에 앉아 있는데 동상 안 걸리고 막 젖은 옷이 막 마르고 이런 거 기록 같은 거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야 그거 뚱뭐 어떻게 하는 거냐. 뭐 그래서 서양 과학자들이 티베트 불교 관련해서 제일 신비하고 과학적으로 알려고 그런데 뚱모를 하는 수행자들도 많지도 않고 비밀도 안 알려줘서 아마 누가 어떤 스님이 뚱모를 할 줄 안다. 그러면 벌써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고승이다. 아, 응? 그쵸. 예. 레벨루가 어마어마하다.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무상요가 탄터라 같은 것도 하려고 그러면 출발이 뭐야? 마치 이런 거죠. 교수님, MMA 가르쳐 주세요. 창명학에서 MMA 가르쳐 준다면서. 하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주짓수 블랙벨트를 따오.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야. 예? 상명학 MMA 모임에서 운동을 상명학에 무슨 낭파라는 무술이 있다면서 여기 있지. 그럼 주짓수 블랙벨트부터 따. 헬스부터 해, 마라톤부터 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야. 느낌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디서 뭐 그렇게 했대더라 하는 게 사실은 개구라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벗은 몸에 대한 터부시, 사회적 금기를 깨는 것에 대한 터부시, 그리고 다문화, 다인종, 다국가, 약간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요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일정 퍼센트 이상 그 지역, 국가, 문화, 관습, 규범 이런데 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게 실제로 있었고 번성했고 수행했었고 그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그게 그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돌아다니는 카더라 통신 썰 그리고 그 서양에도 약간 마법, 오컬트 이런 쪽으로 헛소리도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내가 의외로 이런 쪽 얘기가 오히려 섹스 얘기가 섹시하고 재밌진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사해 오신 거 막 이야기하실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찬물 뿌리는 게 되는데, 자료 찾아온 거, 그건 뭐야, 이씨, 그게 다 개소리라는 거야. 열심히 자료 찾아왔는데, 약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음. 웃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바대로면은 그러면 그
그래도 인도 쪽이라든가 그럼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을 여지가 좀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뭐 차크라라든가 쿤달린이라든가 좀 이런 쪽에 그러면 그쪽 얘기들은 좀 어떻게 좀 뭐야 좀 들어볼 가치가 있는지 뭐 이런 걸까요? 네, 없습니다. 네, 그것도 왜 없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컴퓨터 화면에 여성의 발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두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변태야, 발 패티시, 여성의 발을 보고 흥분하는 풋 패티시를 하는 변태 성욕자고, 한 사람은, 예? 조각가야. 그래서 여성의 어떤 섬세한 이런 발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그 레퍼런스 삼기 위한 그 모델의 사진으로서 사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각가가 모아놓은 여성의 발을 보면서 섹시한데, 야릇해, 좋아. 이런 걸 못 느끼냐? 아니, 느끼지. 의도를 뭐 때문에 모아놨든 변태가 모은 사진이든 뭐 조각가나 의사가 모아놓은 사진. 예를 들어서 뭐 가슴 성형을 하는 의사가 여자 가슴 사진을 컴퓨터에 한 100장 모아놨어. 근데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전혀 흥분되지 않습니다. 가슴은 아니면 가슴이지. 그럼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봐요. 거기 했잖아요. 티베트 불교에서도 한다면서요. 여, 인도 무상 요가에서 탄트라에서도 한다면서요. 그 얘기예요, 그게. 그거 음. 놓고 오면 그걸 하고 야한 거 하고 그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뭘 기대해.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겁니까? 붕가붕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좋은 걸 실컷 하면서 젊음도 유지하고 뭐 건강도 해주고 어떤 신비한 능력도 얻을 수 있는 거 자꾸 무슨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붕가붕가 언제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흑석이 좀 근데 받으니까 아마. 그렇죠. 이쪽에서 그러니까 나 아주 심심한데 가슴 사진 좀 봅시다. 좀 야릇하게. 아니 이게 그게 그런 욕도가 아니고요. 이거 환자의 프라이버시고요. 이거 의학용으로 모아놓은 가슴 사진. 아유 어쨌든 가슴 사진이잖아.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 탄트라,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도 금강승 티베트 불교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는 인도 유학파 출신이다. 오리지널 본토의 불교를 추구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인도의 탄트라, 무상요가 탄트라를 추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응? 그런데 벌써 거기도 들어가면 거기 탄트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야릇한 거하고 벌써 관계가 없이 의학용 가슴 사진 비슷한 거야. 예? 벌써 뭐 차크라, 쿤달리니, 간다, 막 에너지를 잠그고 막 이런 얘기가 그럼 갑자기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 지나다 영등포에 무상요가 탄트라 성행위로 뭐 수행을 하고 그럼 지나가다 괜찮은데 저 학원에 등록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여기가 성행위로 이거 해서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찾는 곳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럼 따가는 자 성행위는 언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계속 자 우리 인간의 척추에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여기 차크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호흡을 돌리면서 차크라의 에너지를 잠그는 반다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씨 성형이 언제 하냐고. 난 근데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닌데. 그래서 내 돈 20만 내 돈 20만 원 냈는데 이게 뭐야 언제 하냐고. 지금 이런 땡깡 부리는 얘기를 듣는 거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워낙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현대 과학 쪽도 많이 알고 이런 과거의 신비한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그 상명학이 오늘은 상명학 채널에 이런 거 좋아하는 희한한 사람들 많이 구경할 것 같아. 틀어놓고 야 그럼요. 재밌어. 그럼요. 야 이런 게 있어 재밌어.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제가 아,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 그딴 소리는 재미없고 그러니까 그거 언제 하냐고요. 무슨 그거나 소리예요?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은 이게
그런 수행하고 연결이 된 개념의 카테고리가 최종적 결과만 보면 여자 발 사진, 여자 가슴 사진, 여자 엉덩이 사진 같은 건데 의학용, 예술용, 작업용이냐 이쪽에 성흥분용이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의 좀 개념이 아예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 그러면 뭐 그런 거 해서 뭐 젊어지고 뭐 건강 지키고 아이 그거 다 딱 다 개구라 아닙니까? 음.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또. 또 아니에요? 예, 그건 또 아, 아닌. 솔깃. 그래서 한국말은 그래서 끝까지 아, 상묘학 얘기는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돼. 그래서 포함된 건 아니다. 예, 이런 게 예,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전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미안한 거야. 뭐 손యో경이 어떻고 탄트라가 어떻고 서양 어떻고 자료 연락에 찾아왔는데 내가 미안한 거지. 아니 그쪽은 그냥 싹 다 개구라고 그 어, 밖에 아무것도 없고. 음. 결과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건 전혀 다른단 말씀이에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고. 그리고 우리 상명하게 항상 강조하는 게 무슨 이상한 맨날. 그 뭐예요? 뭐 이상한 거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항상 와보면 상명학은 앞에서 보면 과학, 뒤에서 보면 신비라고 상명학의 거의 대부분 한 70%에서 80%, 85% 정도까지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밖에 없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만 이제 좀 역사적으로 약간 좀 신비한 이상한 좀 상승의 테크닉이 남아있을 뿐이고. 그래서 상명하게 얘기하는 이런 성적인 부분 갖고 이제 항노화 또는 젊음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만 갖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 과학에도 있어요.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없이 너무 판타지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구구절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최근에 이제 뭐 상미와 관심 있어서 팟캐스트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시겠지만 여기서 항상 나오는 게 예, DNA, 예, 번식의 진화 이론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렸어. 우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유전자다. 유전자 입장에서 나라는 사람, 특히 나의 신체가 유전자를 퍼뜨릴 가치가 있는 건강한 운반체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 DNA는 우리를 숙주, 운반체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아예 진화학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최근에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죠. 예. 음. 그리고 인류 역사를 이렇게까지 역사적으로 길었고 우리가 원숭이의 갈래에서 지금의 뭐 원래는 이족 보행을 안 했을 수도 있다. 뭐 네 발로 걸었을 수도 있다. 원래는 유인원이나 원시인에 가까운 형태였을 수도 있다. 털도 부승부승.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점점 더 이렇게 인간으로 진화하는 연속적인 그림 있잖아요. 네. 긴 진화의 역사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진화했는데 근데 현대과학은 되묻는 거죠. 아니 그렇게 긴 역사 동안 시간 남는 동안 이렇게 사족 보행에서 이족 보행도 하고 손도 쓰고 두뇌도 똑똑해지고 이렇게 다 도구도 사용할 수 있고 다 됐는데 아니 늙고 병들고 뒤지는 건 왜 진화로 안 막은 거야? 라는 질문에 지금 과학은 아주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죠. 유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스토카 렌트카 같은 거다.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방 여행 갔다 오려고 렌트카 업체에서 자동차를 빌렸는데 3일 뒤엔 반납할 건데 여행 끝나고 반납할 건데 그 3일을 위해서 자동차를 정비하고 업그레이드 튜닝을 하는 바보가 어딨냐. DNA 입장에서 보면 우리라는 신체도 렌트카 소카하고 같은 거다. 어차피 DNA를 생식을 통한 번식을 할 때만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 이후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알 바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생식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를 지니는 20, 30대 청춘의 시기 이후에 우리는 쏙한 거지, 렌트한 거지. 그러니까 늙든 병들든 뒤지든 DNA 입장에서는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화해서 노화와 죽음을 못 막은 게 아니고 안 막았다. 안 고쳤다.
응? 똑하니까. 그러, 예, 예.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진화상에서. 그리고 아예 그 진화 이론 중에 나와요. 만약에 왕성하게 번식을 하는 데는 유리한 진화적 기능인데, 만약에 젊었을 땐 좋은 기능인데, 이게 나이 먹어선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병들고 죽거나 하는데, 부정적인 안 좋은 영향이 있어. 약처럼 치료 효과는 있는데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 그럴 때 과연 이 약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선택에서 진화의 DNA는 뭐를 선택했다? 일단 쓰자. 아하. 일단 번식에 유리하면 일단 쓰자. 나머지 그 이후에 이 새끼가 부작용이 생겨서 늙고 병들고 뒤지든 알게 뭐냐 렌트카인데. 반납할 건데.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결국은 어쨌든 뭐 그게 된다 안 된다 떠나서 주제 자체가 그러면 약간 성행이나 남녀 간의 스킨십이라든가 뭐 에로틱한 이런 걸 갖고 강노화, 어? 저성노화, 청춘이나 미모를 유지하는 효과가 가능한가? 그럼 결국 갑자기는 카테고리의 중심이 성행위가 아니라 강노화, 노화, 죽음의 본질적인 얘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의미성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아예 지금 과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번식 상태 신호라는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번식 상태 신호. 유전자의 관점에서 개체, 즉 우리가 성적 매력을 가꾸고 과시하면서 나는 아직 번식 전선에 있는 유효한 번식의 객체다라는 강력한 생물학적 신호를 신체 시스템 안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반대로 성적 매력을 포기하고 나는 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 난 나이도 먹고 아줌마 아저씨니까 뭐 이 나이 먹고 뭐 에이 구질구질하고 추접스럽게 뭐 이렇게 해나 이렇게 얘기하면 유전자한테는 그게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아, 임무가 끝나셨어요? 아, 이제 반납하시겠냐고요? 아, 아, 이건 반납하셔야 되겠네. 임무가 종료가 됐으니까 자원을 회수해도 좋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과 딱. 그래서 섹시함을 유지하려는 노력, 정적으로 어떤 기능을 계속 사용하려는 노력은 유전자가 신체 세포의 재생과 항노화의 에너지를 계속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예 유명한 6글자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여섯 이 글. 야한 걸 좋아하시는 모든 남성분들은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Use it, lose it. 써야지, 에? 써야지, 유지, 그걸 자꾸 쓰라고요. 써야지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안 예. 써? 그럼 어떻게 된다? 아, 퇴화가 되면서 예, 아, 렌트카 업체에서 너를 회수해 가려고 한다. 이해되셨어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무게 중심. 그러니까 뭐 종교적이고 수행이고 뭐 성 에너지 자체가 무슨 우주에 무슨 에너지를 남고 있고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헛소리고요. 결국은 이 진화 심리학, 이 DNA적 번식의 기능, 번식의 생태 신호라는 관점에서 이걸 푸시하는 자극 주는 어떤 자극 반응 시스템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럼 사용하는 것 자체 용불용설 이제 그거 이제 역행하는. 용불 뭐 진화까지는 아니 용불 용설은 그걸 통해서 안 쓰는 것들은 용불 용설도 그래서 조금 들어가면 그게 맞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쓰면 무조건 개발이 된다 이게 아니라 음. 여기선 개발이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 원래 자극받는 스위치를 활성화시켜 놓느냐 꺼 놓느냐. 아, 예. 그러니까 뭐 개발이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플라스적 효과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지 않았을 때 쓰면 얼마나 효과가 좋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해 드린 거고 반대로 훨씬 더 큰 부분은
그걸 하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마이너스적 요소가 더 큽니다. 음,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 뭐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는 들어보셨잖아요. 뭐 가짜 약인데 진짜 약인 줄 알고 먹었더니 효과가 있다. 그때 뭐 플라시보 효과 얘기하잖아요. 그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개념이 있어요. 노시보 효과라고, 노시보 효과. 이 노시보 효과가 성적 매력, 섹시함 또는 성적인 스킨십이나 성행위를 자기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에 포함시키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를 설명할 때 이 노시보 효과가 많이 언급이 돼요. 일명 생물학적 자기 저주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생물학적 자기 저주. 그리고 이건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처럼 기분 탓, 심리 탓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나 그거 좋아하지 분가 분가 너무 좋아해지 사랑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저는 뭐 요즘 뭐 저는 무성애자에 가까워요. 뭐 저 귀찮기도 하고 뭐 다른 거 재밌는 것도 있는데 뭐 꼭 굳이 꼭 그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취향, 라이프 스타일, 기호, 적성의 개념으로 이런 에로틱한 부분의 접근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 예? 아니,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하고 건강하게 좋은 거 먹고 그러면 되지. 뭐 그걸 해야 건강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음.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서 여기 만약에 20대 한창 건강한 남자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이젠 시들시들한 아재 그거 돼요? 이런 소리 듣는 60대의 남자들이 1000명이 있다고 칩시다. 양쪽의 남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일주일에 자위나 성행위를 몇 번 하십니까? 야한 동영상을 보십니까?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스킨십의 욕구를 많이 느끼시나요? 그런 거를 자기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에 포함시키고 계시나요?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성행위의 친화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 비친화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20대와 60대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친화적일 것 같아요? 당연히 20대. 그럼 어느 쪽이 에이 그게 사람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나? 사람이 좋은 일도 하고 효도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이래야지. 그래서 상당히 건설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얘기를 20대와 60대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당연히 60대가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60대가 20대보다 훨씬 더 건설적인 세대고 도덕적인 세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뭐 굳이 그걸 뭐 과학적인 걸 따져볼 필요도 없잖아요. 어떤 특정 세대가 어떤 특정 세대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건설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설문조사에 보면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 예, 컴플렉스,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디에서 되게 많이 조사되는 연구냐면 성소수자에서 많이 조사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우고 들어오기는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일반적인 어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드릴 때는 누가 만약에 동성애래, 양성애래, 그럼 어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대, 레즈래, 어떤 남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한대. 그러면 왜?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런 취향인가 취향. 보구나. 네, 취향인가 보다. 예. 원래 태어나기를 여잔데 남자를 보면 흥분이 안 되고 여자를 보고 성적으로 흥분이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완벽히 다 들어맞지 않는 사례가 매우 매우 많습니다. 성소수자 사이에.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남자는 싫어 여자끼리만 살자 하는 게 꼭 레즈만 있는 건 아니죠. 페미니스트도 있잖아요. 음. 그럼 우리가 페미니스트, 극렬 페미니스트, 불꽃 페미,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짧은 머리, 어? 음. 꾸미지 않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장원영, 카리나처럼 생겼는데 머리를 짧게 자르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빈도수가 높아요? 아니, 높지 않죠.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많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심리학적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신이 취향이 레즈고 자신의 취향이 게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가 인간은 원래 자기 자아 정체성을 보통 이제 뭐 거울자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탕으로 자아를 형성합니다. 내가 규정하고 내가 느끼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넌 이렇게 생긴 것 같아. 넌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넌 키가 큰 것 같아. 넌 코가 큰 것 같아. 너는 남자다운 것 같아. 넌 여자다운 것 같아. 이렇게 누군가의 평판, 평가를 내 모습으로 받아들여서 자아를 형성해요. 그래서 거울자. 내가 그냥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아를 형성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 성애자 중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일반적인 이성애자들이 선호하는 모습이 아닌 걸 가진 사람들이 그런 외모적 이유, 어떤 자기 일반적 틀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탈락적 마음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있을 곳은 이성애자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동성애자의 카테고리인가? 라고 고민 끝에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매우 많이 발견돼. 아, 매우 많이 발견. 음, 성적 취향, 기호 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청교보님은 이성애자시죠. 아, 근데 당연하지. 외모가 카리나처럼 생겼다고 생각해요. 가슴도 뽕긋하고 엉덩이도 나오고 남잔데요? 그럼 남자인데 그렇게 생겼다. 그럼 그런 채로 이성애자로 한동안 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아, 남잔데 카리나 같이 생겼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청교입니다 그리고 아, 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힘들 것 같지 않아 이성애자로 살기? 아,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게 거울자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진짜로 뇌 쪽으로 성적으로 느끼는 원래 타고난 내추럴한 본성 자체가 동성애자, 뭐 양성애자, 소수 성애자의 취향이 있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생물학적 개념인 이런 그 거울자 이론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외적인 이미지나 그거 관련한 어떤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는 일탈적 어떤 컴플렉스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있을 곳은 주류적 이성애자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동성애적 카테고리가 아닐까 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왜 이성애자, 동성애자 얘기를 꺼내느냐. 내가 노인이 됐어. 60대야. 머리는 백발이야. 머리는 백발이고 물건은 시들해갖고 반응이 없어. 안서. 뱃살은 축 ET처럼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나온 ET 체형이 됐어. 그때 나는 여자가 좋아. 역시 인생에서 선 역시 분가분가가 최고야.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 너무 비참할 것 같기도 그쵸? 하고. 너무 네. 비참하죠. 응. 그죠?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닭이 먼저이냐, 계란이 먼저이냐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나는 야 인생에서 아무리 그래도 야 여자 없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야 너 100억을 주는데 네 인생에 여자는 없어 여사친도 없어 그냥 스킨십도 없어 괜찮냐? 100억은 좋은데 그게 그러면서 하는 거냐? 이렇게 여자 뭐 스킨십 에로틱 데이트 뭐 성행위 키스도 하고 한입을 해서 잠도 자고 뭐 이런 게 자기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걸 아직 포기 못한 에로티시즘을 그래도 아직까지 추구하고 있는 40대가 있고 이쪽에 응. 저쪽에선 야, 뭐 취미 생활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내 돈 벌어서 어? 재밌게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야, 우리도 이제 아저씨야 무슨 에이
청춘 아니야. 왜? 뭐 그런다고 애들이 좋아해 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아저씨 40대가 있다고 쳐봐요. 우리는 아직 얼굴을 못 봤어. 근데 그렇게 에로틱을 계속 표방하고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는 40대의 남자가 있고 저쪽은 포기했어. 이미 성불했어. 아, 인마 사람이 인마 인격적으로 딱 이렇게 효도하면서 성실하게 따박따박 저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는 40대가 있어. 그러면 그 둘 중에 실제로 만나면 누가 젊어 보이고 그나마 누가 나름대로 좀 그럴싸해 보일 거라는 걸 굳이 만나봐야 될까요? 아, 그쵸. 예? 그래서 모든 꼬무룩 중년 할저씨들은 다 인격자야. 다, 마, 이 새끼야. 아, 이 새끼 나이 먹고도, 우리는 아버지야, 어른이야. 되게 잘 서 있어. 그렇죠. 어? 그래서 잘 보면 우리 성교원님도 가끔가다 뭐 경찰 뭐 그때 동기라든가 대학 동기라든가 기타 등등 경조사로 만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한 해 만났다보다 점점 더 애들 중에 십선비가 늘어가는 거 안 느껴져요? 아, 그럼요. 당연히. 어? 야, 매년 너 아직도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응?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노시보 효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단순히 기분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생물학적 자기 저주. 기분 탓이 아니다. 나는 그걸 포기했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비참하지 않은 거야. 자기 저주의 예언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야, 놀고 싶다. 뭐 재밌는 데 없냐? 야, 뭐 거기 이쁜 여자 있냐? 또는 뭐 음. 잘생긴 남자 있냐? 야,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철딱서니 없는 사람이 주변에서 보면 좀 덜 늙었을 거예요. 다들. 예,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스타일도 나름 좀 남아있고 몸매, 체중, 피부, 뭐 옷 이런 관리도 조금 되어 있을 거고. 그렇죠? 너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야. 철이 많이 들었으면 들었을수록 뭔가 도덕적이고 이런 걸 터부시하는 사람이며 하는 사람일수록 상태가 진짜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아예 생물학적 자기 저주, 노시보 효과라고 아예 지금 현대 과학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상명하게 얘기하는 이런 에로티시즘이 만약에 이런 항노화나 청춘을 유지한다거나 이런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대 노화죠. 시대 노화.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70년대, 80년대, 30대들의 모습. 이렇게 아, 하고. 그죠, 그죠. 예. 뭐 유명한 짤들 많고. 보면, 아니, 저게 30대라고? 야, 요즘 40대보다 더 늙어 보이는데? 그래서 보면, 요즘 어때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젊어졌죠. 그쵸? 그리고 이건 아예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분입니다. 뭐 문화적 연령, 어? 청춘 연장의 신념, 막 이런 개념들을 해서 지금의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느린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2026년 지금 현재가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이 제일 저속 노화를 하고 있는 시대라. 물론 거기에는 뭐 위생이라든가 과학의 발달이라든가 뭐 음식의 영양이라든가 의료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한몫을 했지만 건강한 사람들의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왜 옛날 사람보다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이 훨씬 더 덜 늙어 보이고 젊음과 청춘을 유지하고 있느냐? 바로 그거죠. 요즘 나오는 영 40. 40대인데 자기가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을 해. 어, 늙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뭐 다양한 옷 브랜드, 요식업 이런 데서도 약간 돈 있는 중장년층을 상대로 세련된 옷과 뭐 자동차, 다양한 문화 카테고리들의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그래 야 40대면 한참 아니냐 40도 사실 청춘 아니냐 야 벌써부터 야 노인네 생사하는 놈들 야 그런 놈도 있어 이게 요즘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우리 청계범님도 앞에 4차 붙었잖아요. 근데 아, 예. 본인이 아저씨란 느낌 들어? 나는 이제 할저씨, 좀 있으면 이제 아저씨다. 어, 아저씨가 맞긴 모르겠죠? 한데. 나이 먹었다는 거 모르겠죠? 네, 맞아요. 왜냐면 시대 자체가 그런 가치관을 불어넣고 있잖아. 시대 자체가. 그래서 시대 자체가 젊음을 요구한단 말이야. 이 젊음의 바탕에 뭐가 있어? 아직도 나이가 먹었지만 이성에게 어필이 가능하고 이성을 갈구하고 그런 에로티시적 관계정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반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건 음, 잘못된 거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러네. 진짜로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되게 젊네. 그러니까 말이 되죠.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론도 탄탄하고 기반이 근거가 있다는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상명하게 얘기하는 이런 에로티시즘을 통한 젊음과 건강, 미모의 유지 또는 발전의 베이스가 되는 핵심 이론이 거기서 얘기하는 무슨 성적인 무슨 수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히 성행위를 많이 한다. 뭐 오래 한다. 뭐, 네, 뭐를, 예. 뭐를 배출한. 아니, 그런 식으로, 딥으로.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AV 배우들은 무슨 뭐 거북이처럼 막 천년 살게? 아, 그러네. 아, 아까 예. 얘기했잖아. AV 배우들은 그럼 뭐 거북이야? 무슨 뭐 천년 살아? 그러면 또 막, 누군 또 뭐 마법 동자. 안 하면 안 하면 천년 살아? 아, 이게 그걸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나의 자아 정체성과 음, 라이프 스타일에서의 어느 정도의 중요한 인생의 방향성으로 포함을 시키느냐. 포기했냐, 친화적이냐. 그렇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물어보다 보면, 진짜 내가 상명학 가르친 지가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교수님, 그 방중술의 비리는 없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인터넷에 보면 뭐 이상한 소녀경이니 뭐니 이상한 그림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저기. 아니, 무슨 동춘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냐고. 아니, 그냥 하면 되지. 그걸 무슨 덤블링을 하면서 하고 무슨 바람개비 돌려. 아니, 실제로 거기 사진이나 그림은 아, 예, 있죠. 맞아요. 맞아요. 예. 경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그게 되나 보다. 야, 무슨 동춘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냐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기 무슨, 일본 AV 배우들은 막 손에서 장풍 나가고 막 천년 살고 거북이 되고 막. 그렇지. 걔네들은 별거 다 하잖아. 아하. 그걸 안 하는 것도 핵심이 아니고, 그걸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향성이 핵심이다. 그리고 그 방향성 중에서도 실제로는 그 행위는 또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재미없다 그러는 거야. 이건 결국 못 하는 겁니까? 결국 그건 안 하는 겁니까? 아니, 뭔 얘기를 해도 돌고 돌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못한다는 거냐고요. 그걸 많이 하고 싶은 거지. 실컷 하고 싶은 거야. 많이 하고 싶고 또 거기다가 명분도 답정너를 얻고 야 그게 그렇게 좋은 거군요.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거군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군요.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갑자기 그건 중요한 핵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 만약에 뭐 인생의 행복의 질 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뭐 청춘, 젊음, 미모, 건강에 대한 어떤 과학적, 의료적 효과 이런 걸 어느 쪽을 바라든 실제 효과는 실제 행위에
빙점이 찍힌 게 아닙니다. 음. 그래서 제가 좀 웃긴 문장이지만 섹스는 전혀 섹시하지 않다. 어. 예. 그래서 이거의 진짜 핵심은 섹스가 아니고요. 섹스가 아니고 섹시입니다. 섹시. 그 중에서도 외모적으로 섹시해 보인다는 몸매 스타일의 섹시가 아니고요. 섹시한 관계입니다. 섹시한 관계. 음. 섹시한 관계. 섹시한 관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행위 자체가 가져오는 효과는 그렇게 대단하거나 엄청난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 제가 아까 뭐 거북이 얘기했죠. 어? 천년만년. 어, 그거 AV 배우들은 천년만이라고 갑자기 막 리프팅 한 것처럼 막 주름 리프팅 한 것처럼 70대 할아버지인데 너무 30대 때부터 70대까지 AV 배우로 활동한 남자 배우인데 한 만여 편 찍었어. 그럼 그 할아버지들이 막 와, 저게 70대라고, 와, 저 팽팽한 피부를 봐, 와, 저 식스팩을 봐, 와, 머리가 아직도 검어. 그래요? 아니요, 그냥 할아버지던데. 그쵸. 그거 그냥 알아. 그냥 할아버지잖아.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젊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그걸 많이 했는데, 그렇게 실컷 했는데, 여러분들 바람대로 그렇게 실컷 했는데, 왜 머리는 백발이고, 배는 이렇게 나왔고, 누가 딱 봐도 추접스러운 할아버지, 진짜. 야, 저 나이 먹고도 저게 하고 싶나. 진짜 대단하다. 노욕이다, 노욕. 그런 외모를 왜 갖고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니, 이게 그거 하면 이렇게 젊어진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섹시한 관계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이래서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죠. 이게 푸시하는 개념이잖아요. 푸시. 음.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있는 기록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유를 다 동의하진 않지만 그나마라도 역사적 사료와 자료들이 남아 있고 어느 정도 그게 전혀 사실 무근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이걸 통해서 젊음을 꽤나 미모를 꽤나 오래 저 나이까지도 그 미모를 유지했다고? 와, 저 나이까지도 그 젊음을 유지했다고? 라는 기록이 어느 정도 있는 그 대상자들은 다 누군지 아세요? 음. 응? 누구일 것 같아요? AV 부에는 아닐 거 아니야. 좀 전에 할아버지 아까 자리죠. 어?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한 이유 때문에 꽤나 나이를 먹어서도 젊음과 미모를 유지한 기록이 많지는 않은데 역사적으로 남아 있다면 그 자료 속의 그 주인공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대부분 다 뭐냐면요. 술탄 판타지에 나오는 여자들. 그러니까 정식의 왕비, 배우자, 자기의 어떤 지위를 인정받는 정식의 결혼, 이런 관계로 왕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약간 성적 놀이개, 노예, 궁녀, 이런 개념인데 그 중에서도 뭔가 궁녀도 많은 일을 하잖아요. 궁 안에서. 뭐 음식도 짓고 청소도 하고 많은 걸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된 목적이 주로 이제 왕의 이제 잠자리 상대를 가지는 그런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사료 중에서 그나마라도 이걸 통해서 가장 많은 젊음과 미모를 오래 유지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 그럼 이해됐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이 했을까, 왕이랑? 왕이 막 하루에 막 열 번씩 해줘, 막? 어? 뭐 다른 그럴 리가 없잖아. 궁녀들보다야, 예, 다른 궁녀들보다야 많이 했겠지만. 평생 한 번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너무 많아갖고. 내 차례까지 안 아, 와갖고. 그쵸, 그쵸. 예, 순번 기다리다가. 순번 기다리다 한 번도 못했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안 했는데 젊음과 미모를 유지를 하냐 말이지. 아. 이해가 되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여자로서 어떤 남자, 왕에게 성적으로 매력있고 끌리는 젊고 아리따고 섹시한 여성이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사람한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죠? 뭐 쫓겨난다거나 버림받는다거나.
아니에요. 쫓겨나고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예전에는 그 술담 판타지에 나오자 차려보면 옛날에는 약간 그게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예요. 야, 한 3년 이렇게 가구 쓰고 그러니까 커튼도 칙칙하고 야, 이 봄맞이로 야, 인테리어 한번 갈자. 야, 커튼도 새로 바꾸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응. 그렇게 하다 야, 이렇게 궁녀들이 칙칙해. 야,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고 때로는 다 죽인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죽인다고. 아니라 늘 그랬던 건 아, 아니지만 눈깔 응. 더럽고 이상한 또라이 왕 만나면 야, 왜 이렇게 나이도 먹고 칙칙하고 왜 이러냐? 어? 참 이렇게 버려. 그러니까 봄맞이 내가 요즘 이렇게 기운이 없고 그랬더니 이래서 그랬구나. 봄맞이 인테리어 공사 한번 하자. 거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오. 매우 매우 불완전한 관계적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나마라도 역사적 기록 중에 가장 놀라운 미모와 젊음을 오래 유지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실제 행위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가 핵심이 아니라 그 관계적 포지션, 관계적 역할의 텐션과 긴장감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선덕여왕 저기 선덕여왕 삼천 국남 중에 삼천 동남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럼 당신이 밥 먹고 저녁 때 라면 먹고 그냥 라면 먹고 푹 자자 뭐 나이도 먹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 퍼지는 순간 바로 정리될 수 있잖아. 그쵸, 그쵸. 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강노화 부분 이런 펜션 부분들이 현대의 섹스리스 부부 불화 이런 거하고도 다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역할 중에 나의 자아 정체성과 나의 주요한 욕망과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나는 섹시한 사람, 성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퍼센트의 무게감이 너무 낮게 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 효과, 음, 음. 노시보 효과가 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반대로 술탄 판타지에 나오는 이런 궁녀들은 일단 긴장감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궁에 왜 있어? 그거 하려고 있는 거잖아. 나는 역할이 뭐야? 그거 하는 사람이야. 예. 어. 그러니까 방향성이 매우 분명하고 퍼센트의 중요성이 그쪽으로 되게 높죠. 그래서 그쪽으로 푸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현대적으로 일부 일처제, 남녀 평등, 안정된 가정, 어떤 뭐 사회적인 PC 문화의 뭐 대중화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비혼, 저출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맨 위에 그래서 섹스리스가 있는 거예요. 아. 현대 그 결혼한 남녀들,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래서 왜 자기의 그걸 막아내기가 어려냐면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섹시하지 않은 거죠. 그쵸. 예. 왜냐면 웃기라는. 네. 근데 이게 웃긴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뭐 여자들은 가끔 가다 간혹 가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인데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나 빨래 시키고 청소 시키고 밥하라고 하고 애보라고 하고 파출부를 시키래. 응? 그러려고 결혼했어? 하도 남편이 자기 육아 살림 안 도와주고 부려먹으니까 열받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여자도 있는데 만약에 천교범님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거나 연애하거나 결혼을 했어. 그때 고를 때, 저 여자 봐. 손 봐봐. 빨래 잘할 것 같은데? 요리 잘할 것 같아. 어, 청소 잘할 것 같아. 파출부 점수 합격 90점. 이렇게 해서 당신이 결혼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응? 저는 거의 빵 프로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 여자도 물론 남자가 얘기하죠.
당신은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나 ATM기야? 퐁퐁이야? 어? 나한테 생활비 벌어오라. 당신 일하기 싫고 전업주부로서 나 부려먹으려고 그러려고 결혼했어? 그런데 그건 기이후의 문제지. 어떤 여자가 보면서 딱 생긴 게 바로 퐁퐁이야. 딱 기러기 아빠 관상이야. 아, 너무 좋아. 너무 섹시해. 너무 끌려. 그러면서 결혼하려는 여자가 있냐고요. 아무리 돈에 미친 여자도 최소한 키스는 가능할 것 같아야, 그쵸? 그쵸. 키스는 가능할 것 같아야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하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네티즌의 유명한 말이 있죠. 저는 원래 이런 과학자로서 과학적인 이론, 상명학적 얘기도 많이 하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존경하는 건 노벨상 수상자가 아니라 네티즌이라고 하잖아요. 워낙 통찰력이 좋은. 음, 음. 그래서 네티즌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섹스만 하려고 결혼하는 미친 새끼는 없지만, 응? 섹스할 대상으로서의 상대를 고려치 않고 결혼하는 미친놈도 없다. 음. 만약에 청교범님이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아, 섹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여자랑. 섹스 하고 싶은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바탕에 있는 거란 말이야, 몇 퍼센트든. 아, 그죠? 왜냐, 이게, 우린 그렇게 설계됐으니까. DNA를 번식을 통해 운반하는 운반체로서의 숙주로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욕망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상대방으로서 번식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모든 남녀 관계는 사실은 뭘로 출발하는 거예요? 에로틱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 맞네요. 그렇죠? 네. 모든 남녀는 에로틱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밥 먹었으니까 한 번 또 할까? 맨날 그 짓만 하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생활이 있잖아. 아, 그럼요. 공과금도 내야 되고 뭐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아이 학원도 바래다 줘야 되고 응? 뭐 쇼핑도 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할 거 엄청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당신하고 이런 거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나 그거 하려고 결혼한 거야. 붕가붕가. 빨리 와서 누워. 이럴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다양한 관계적 역할의 페르소나를 가질 수밖에 없죠. 돈을 벌어온 사람, 가장, 육아, 살림, 좋은 자, 기타 등등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은 다른 관계적 역할의 포지션, 상명하게선 이걸 상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양한 상황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서의 나의 에로틱한 역할의 자아는 어떻게 되죠? 쪼그라들잖아. 네, 당연히 줄어들죠. 예. 그러면 매일 공과금 왜 안 냈냐, 왜 음식물 쓰레기 안 갖다 버렸냐, 양말 벗으면 항상 짝짝이로 버리지 말고 돌돌 말아서 꼭 세탁 빨래 바구니에 넣으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냐, 당신은 왜 애가 아픈데도 왜 관심이 없냐, 와서 컴퓨터만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갑자기 자, 하고 싶으니까 한번 하자. 가? 되냐고. 아, 어? 가 되냐고. 될 수가 없다고요. 가족끼리 왜 이래? 음. 근데 착각하는 거죠. 아, 그래도 이쁘면 되지 않냐? 어? 그래도 뭐 섹시하면 땡기지 않냐? 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얘기하는 건 실제 행위도 아니고요. 사실은 행위를 유발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극 요소일 것처럼 간주되는 외모적 몸매 관리나 스타일 관리, 피부 관리, 미모 관리, 젊음 관리도 사실은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허구한 날 지랄 연병하고 맨날 음식물 쓰레기 갖고 싸우는 부인을 보면서 흥분을 느낄 수 있는 남편이 있느냐? 아, 아무리 M남이라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진짜 미친놈, 진짜 그거에 미친놈. 중독자, 병리적 중독자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결국 이게 푸시가 돼서 하려면 결국 둘 사이의 관계 자체가 섹시해야 된다. 둘의 관계 역할이나 관계 상황 자체가 섹시해야 된다. 음, 그게 핵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예 이거 관련해서, 물론 이게 되게 민감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얘기하면 뭐 양성평등이니 페미니즘이니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뭐 착취를 하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뭐 제가 저를 일부러 뭐 까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그것도 그냥 과학적 조사가 다 있어요. 음, 과학적 조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혼, 그다음에 비연애, 저출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묘학 남자 학인들한테도 옛날부터 강조했지만 네가 하고 싶은 건 분가분가 일 수는 있는데 음. 네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아야 되는 건 사실은 어디라고요? 기억하셨습니까? 그걸 제가 약간 극단적인 약간 개그 버전으로 결국 우리 모든 게이가 된다. 어?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아, 그러니까 예, 예, 결국 예, 전에. 현대 남성들이 분가분가를 많이 하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실제로 앞으로 많은 현대 남성들이 자신의 인생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성, 연애, 결혼, 분가분가가 아니고요. 예, 브로맨스입니다. 브로맨스. 브로맨스. 예, 음. 남성끼리 어울려서 동성 남성끼리의 어떤 우정과 커뮤니티적 즐거움을 찾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의 남성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 상명학 내수도 사실 반발이 커요, 맨날. 여기 얘기하는 우리 청교훈이 있어요. 아, 그러면 뭐, 아, 저는 남자 취향 아닙니다. 전 여자가 좋습니다. 뭐, 아, 그러면 그거 언제 합니까? 뭐, 결국은 또 똑같아요. 그거 네.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때 제가 항상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죠. 예? 여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못하지? 어? 그러면, 이거 뭐, 아, 그러니까 여자가 있었으면 하고 연애도 하고 싶어 하고 결혼도 하고 싶어 하잖아. 그치?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거 하고 싶은데 여자가 없어서 못한다. 근데 여자가 있으면 그걸 실컷 할 수 있겠지. 아니야. 없으면 없어서 못하고 있으면 안 해줘서 못해. 응? 있으면 안 해줘서 못한다. 결국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자식을 낳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돈을 갖다 주고 가정사를 책임지는 그런 성실한 아버지로서의 어른 노릇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꿈꾼다는 그런 헛소리를 제발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너는 모든 연애와 결혼의 출발을 그 분가분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끌리는데 같이 있으면 좋은데, 물고 빨고 하니까 좋은데, 그게 너의 출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라. 없으면 없어서 못하고, 있으면 안 해줘서 못한다. 결국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한다. 그러면, 그건 일부의 얘기가 아닐까요? 누구는 친구는 맨날 한다는데, 이거 둘이 서로 잘 맞고 사랑하고, 잘 지내고 잘해주고 그러면 많이 해주지 않을까요? 어,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그냥 경험설이 아니고, 그냥 학문적 데이터로 있어. 예. 아예, 아예 과학적 데이터로 있어요. 일단, 그냥 단순히 섹스를 한다는 여성 성소수자, 즉 레즈비언, 그리고 남성 성소수자 게이, 양쪽의 성소수자 간에 최근 몇 년 내, 5년 내, 10년 내에 확산 속도는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음. 어느 쪽이 더 확산세다, 뭐 어쨌다. 거의 유의미한 오차율 범위 내입니다. 그런데 남성 대 남성의 친구 사이, 여성 대 여성의 친구 사이, 그리고 서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의 친구 사이. 예? 남자만 브로맨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도 브로맨스 있을 수 있죠. 음. 그 부분의 차이는 유의미한 오차율을 훨씬 더 벗어나는 수준으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걸 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음. 음. 그래서 특히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남성과 남성이 브로맨스로 어울려서 술 한 잔도 먹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같은 취미도 하고 어울리고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퍼센트는 꽤 높은데 여성은 여성끼리 특히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 여성끼리의 브로맨스를 추구하는 경우는 높지 않다고 분명하게 사회적 데이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정 노동 및 배려 제공으로 인한 관계적 피로감 때문에. 아. 음. 똑같이 남자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즐겁고 여자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즐거워요. 근데 양자 사이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끼리 즐거운 건 왜 즐거워? 응? 음. 우리 상대방 남자들끼리 만났어. 왜 즐거워?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즐거워. 아. 아 예. 아, 예. 어. 내가 쟤를 신경 쓰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 불편해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래야 되겠지. 그런 걸 남자 동성들끼리 오래 만난 사람들끼리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안 해도 돼. 케어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서로 감정적으로 케어할 필요가 없어서 즐거워. 음. 그게 남성의 브로맨스적 즐거움의 베이스입니다. 근데 여성 브로맨스의 즐거움은 뭐야? 핵심은 뭐야? 정반대지. 내 편, 내 사람. 답정. 음. 그래, 네가 아까 헤어지기 잘했어. 그래, 그랬다. 아. 내 편을 들어주고 공감이 바로바로 나오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남성과 반대죠. 남성은 하나도 야, 이거 좀 봐줄래? 몰라, 이 새끼 이제 게임하고 있잖아. 귀찮아. 이거 좀 봐봐. 이 새끼 저리 꺼져. 개새끼. 이게 남자들 반응. 배려한 족도 일도 없어. 아 그쵸. 어? 어쩌라고, 이 씨발놈아. 알아서 몰라. 그냥 꺼져, 이 개새끼야. 뭐. 1절 만에 어, 어. 근데 여자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뭐하러 만나지? 아니죠. 서로 그러니까 일절 배려를 해줄 피로감이 없어. 신경을 안 하도 안 써도 돼. 심지어 남자들끼리 앉아갖고, 소파에 앉아갖고, 창밖에 보라보면서, 말도 안 하고 담배 안 필 때도 있고, 허페만. 꼭 말을 해야 돼? 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음. 그걸 보통 이제 사회심리학에선 이런 남성들의 브로맨스를 소파에 앉아서 큰 쪽을 바라보는 그림으로 많이 표현해. 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야. 낚시하면서 이렇게 저수지 바라보고 있고. 그런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여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계속 몰입해서 바라봐주고 있는 그런 브로맨스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가 있고 덜 힘들 땐 괜찮아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여성들도 더 이상 같은 여성들을 내가 배려해줘야 되고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존나게 개피곤한 거야. 응? 이거 먹을 건데 어때? 뭐 괜찮겠어? 뭐 다른 혹시 생각 있어? 너희들 생각은 어때? 이런 걸 계속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래서 나이 먹어가면서 여성들끼리의 브로맨스는 되게 퇴해지고 남성들끼리의 브로맨스는 되게 강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남성들끼리의 브로맨스와 여성들끼리의 브로맨스가 왜 이런 섹슈얼하고 에로틱한 부분, 그리고 이런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 음. 그래서 아예 그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게 실제로 있다고, 예? 과학에서는 아예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한테 신경을 써주고 배려를 해주는 게 무조건 좋다고, 그쵸? 무조건 좋다고 배웠죠? 그쵸. 뭐 공감 뭐 이런 거. 예.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과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예, 남녀. 이런 에로틱한 남녀 관계 부분에서 이게 불편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 매너, 존중, 의논, 합의,
이런 것들을 꼭 거쳐야 되는 게 세상적 관점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감 가득한 매우 좋은 관계인데 이런 개념들이 성적이고 에로틱하고 남녀 관계 사이로 들어가면 흥분을 깨트리는 결정적인 트리거로 작동한다고 과학에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 관계는 민주적이고 평등적 구조, 존중하고 배려하고 평등하고 소통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싫어라는 거절이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되지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관계, 에로틱한 관계는 평등, 배려, 도덕적 당위보다는 장난, 반상, 어떤 권력의 역동성, 압박감, 푸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작동이 돼야 하는 특별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가끔가다 웹툰 만화 같은데 이런 짤 나오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되게 공무원 같은 남자, 범죄 같은 남자가 여친이랑 그거 하다가 어때? 잘하고 있어? 괜찮겠어? 좀 더 할까? 지금 아파?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밑에 있는 여자가 뭐라 좀 닥치고 그냥 하라고 좀 그냥 해 물어보지 말고 여기 좀 더 해줄까? 아니야? 아닌 게 낫겠어? 네 생각은 어때? 이런 걸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상당히 성적이고 에로틱한 관계에선 전혀 반대적인 찬물을 끼얹는 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또 네티즌 나오죠. 낮저 밤이, 낮이 밤저. 이런 거 얘기하죠. 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에로틱 경계, 에스더 페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에로틱 경계의 구분을 얘기하는 어떤 일상적 프레임과 놀이적 프레임, 게임적 프레임을 구분해서 합의된 게임의 룰, 스릴 있는 자극의 룰로 한다는 걸 네티즌이 낮에는 내가 이겨서 내가 너한테 하지만 밤에는 져줄게. 낮에는 내가 갑이지만 밤일 땐 을이 돼줄게. 이런 어떤 합의되는 어떤 플레이의 룰로서 접근해야 되고 그게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붕괴돼요, 관계가. 예를 어, 들어서 어, 내가 아파 하지 말는데 야 좀만 더 할게 막 너무 좋아 이렇게 할 때 낮에도 내가 내 여자를 그렇게 무시했어. 그럼 이 여자가 이걸 어떻게 느껴요? 나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구나. 그대로 이어지는. 나를 성적으로 음, 억압하고 있구나. 음, 음.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플레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낮에 일반적인 관계, 민주적이고 평등적 구조 이걸 지켜줘야 되고 성적으로, 에로틱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권력이 날뛰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조금은 일탈적이 있고 어느 정도의 선을 넘거나 침범할 수 있거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관계를 섹시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게 구분되어야 되고 구분된 영역이 지켜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억압한다, 자존감이 상한다, 날 무시당한다,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 나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다, 나를 성적 대상물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 거 아니에요. 평소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학문적인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의 경계와 각각의 부분적 카테고리를 분명히 지키면 되게 이런 섹시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런 섹시하고 에로틱한 관계성의 역할, 포지션, 상황, 욕망적 무게성과 방향성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항노화 현상을 일으키고 그걸 더 넘어서 둘 사이에 대단히 효율적인 관계 콘텐츠가 될 수 있어서 비싼 집, 어? 외제차, 해외여행, 명품 쇼핑 이런 것들이 없이도 둘 사이의 관계적 행복을
상당히 탄탄하게 지탱해 줄 수 있다. 왜냐? 우리의 모든 관계의 출발은 DNA적 번식의 출발. 즉 서로를 에로틱한 이성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출발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생각보다 해피하지 않아. 해피엔딩이 어, 아닙니다. 어, 왜 해피엔딩이 아니냐? 말씀드렸죠.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관계가 구분이 돼야 되고 양쪽이 지켜줘야 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둘 중에 한 사람이 뭔가 자기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 인생 속에서 뭔가 내가 가치를 존중받지 못했다. 무시당했다. 억압받았다. 충분히 배려받지 못했다라는 그게 실제든 어떤 뒤틀린 망상의 피해 의식이든 관련 없이 이런 뒤틀리고 반발하고 억울하고 상처받은 그런 억압된 에너지가 있으면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그런 컴플렉스가 많아. 불가능하죠. 근데 심지어는 성적인 이런 역동성을 떠나서 일반 관계에서도 나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 그거 너무 힘들어. 좀 음,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속이 상했어. 그거 좀 조심해줘.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나랑 관계를 하면서 나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감하고 챙기기 위해서 몇 번 더 생각해라. 신경 써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사력 있게 행동해달라. 조금 더 따뜻하게 접근해달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자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에로틱 관계랑 완전 정반대되는 방향이네요. 에로틱까진 갈 수도 없어. 음, 그 일반적인 관계에서 이런 억압된 피해 의식이 없어야 그걸 에로틱으로 적용을 하나 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나랑 성행위를 할 때 나의 의견을 좀 물어봐라.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일상생활에서조차도 그걸 요구하는 수준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이런 에로틱한 섹시한 관계성을 추구하면서 우리 옛날에 저는 이제 꼰대니까 옛날에 나왔던 노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고 다 필요 없고 나 있고 너 있고 우린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것의 근간이 뭐다고요? 관계 컨텐츠고 그 관계 컨텐츠의 근간 중에 또 중요한 뼈대가 이런 에로틱 컨텐츠 네. 네? 컨텐츠라는 그걸 쓸 수가 없잖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듣고 보면 요즘에 그런 걸 얘기 안 하는 이성들 보셨어요? 저 형경님 저번에 그거 왜 저는 왜 안 주셨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Oh no. 저 조금 좀 상처받았어요. 좀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시면 안 돼요? 저 그런 것 좀 살펴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 퍼센트가 어떻습니까? 다 그러죠, 뭐 다. 거의 다. 그러면 그런 성경이 애초에 이 질문을 왜 시작했어? 그러니까 교전이 좋고 이쁜 여자 만나갖고 연애도 하고 막 결혼도 하고 분가분가도 하고 막 실컷 하고 막 해피하게 살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그거 하면 젊어진다면서요? 막 그런데 되겠냐고 아하, 이런. 되겠냐고. 그래서 그게 농담이 아니다. 이렇게 뭔가 사회는 좋아졌고 사회는 더 매너 있고 상식화되고 문명화됐는데 점점 더 사람들은 서로 불편화가 돼서 그 말씀을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왜 태도가 그래서 뭐 하나하나에도 내가 무시당했다, 배려받지 못했다, 존중받지 못했다, 함부로 취급당했다, 가볍게 취급당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억압된 의식, 컴플렉스, 피해 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요거 조심해달라, 저거 조심해달라는 사람들로 요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음. 연애를 할 수가 없다. 결론. 에로틱한 행위를 할 수가 네. 없다고. 음. 그러니까 청교우님 그걸 기대했겠지. 아,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서로에 좋고, 어? 건강에 좋고, 행복에 좋고, 아, 이거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러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애인이 없으면 없어서 못하고 있으면 그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어차피 못해. 그래서 사회심리학적 모든 데이터, 빅데이터는 한계를 가르치고 있다. 당신이 남자면 연애하고 결혼하고 여자한테 돈 쓰고 결혼해서 생활비 내고 이런 데 집중하는 대신 당신과 편안하게 친구를 서로 케어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편안하게 만나도 서로 상처받지 않는 좋은 동성의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인생을 즐겁게 보내는 브로맨스에 집중해라. 음, 어. 거긴 뭐가 없어? 관계적 배려의 피로감이 없어. 아, 그렇죠. 관계적 배려의 피로감이 없으면 뭐가 무조건 생겨? 관계 역동성이 생겨. 야, 저거 해볼까? 아이, 좋까. 아이, 씨발로만 해보자니까. 야, 가자. 야, 야, 먹어, 야. 이게 되는 거야. 그때마다 괜찮아? 괜찮겠어? 우리 아, 상명 최군님 그렇죠. 이번 네, 네. 최군님 이번 주에 시간 돼요. 아, 바쁘시구나. 아, 그럼 다음 주는 괜찮겠어요. 아, 괜찮게 씨발로 막 그냥 나오라고 씨발. 이 새끼 조카이 개새끼 니네 집 구할 테니까 나와. 이런 관계가 돼야 그걸 현대학문에서 뭐라 그게 에로틱한 관계다. 그게 관계가 섹시한 거다. 아, 그래서 그게. 너는 섹시한 사람이냐? 그거 물어봐. 나는 섹시한 사람이냐? 네가 짧은 치마 입고 어? 망사 스타킹 신었다고 네가 섹시한 여자가 아니야. 너는 십선비 유교걸이라고. 저도 안 섹시하다고. 그러니까 제발 안 섹시한 사람이 연애 전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방구 끼고 다니지 말라고. 제발 좀. 어? 연애할 사람 역동적으로 연애해서 그것도 많이 하고 좀 역동적으로 붕가붕가도 많이 하고 역할극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섹시하게 해서 젊음, 청춘, 행복 응? 이런 걸 가득 경험한 사람들만 연애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누가 나와? 그 네티즌 다 알고 있잖아. 불안형, 안정형, 회피형 중에 불안형이 제일 많잖아. 불안형이 그냥 아, 지랄 그렇죠. 연병을 하면서 연예인들이. 예. 그거 불편한 그거 말씀 듣다 보니까 참 불편하네요. 그거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럼 여기 나오질 말라고 그냥 어차피 안 섹시한 사람 붕가붕가 할 생각도 없고 자는 것도 좆도 재미가 없고 그냥 뭔가 자기를 무시당했다고 뭐 어쨌다. 아 그럼 혼자 살라고 그냥 혼자 살라고 맨날 이렇게 연애 시장 기어 나와서 그냥 남의 인상 말아먹지 말고 그냥 혼자 살라고. 응? 그래서 요즘 사회과학에서는 그냥 딱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나이도 먹은 것 같아. 여자 좀 만나봤는데 좆도 개 피곤해. 아, 그걸 받쳐주면서 내가 할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붕가붕가주도 하고 좀 물고 빨고 쪽쪽 빨고 좀, 어? 남녀 간의 사랑이란 것도 좀 하면서 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게이가 되라. 그래서 왜? 항상 이제 게이는 지나칠 정도로 행복하다. 생각해봐. 어? 아니, 왜, 둘 다 왜? 남자야. 둘 다 남자인데 남자니까 서로 배려를 하니까 아 몰라 조카 씨발로만 그쵸, 그쵸. 근데 응. 서로 둘 다 배려는 일도 안 하는데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할까? 어떻습니까? 역동성이. 이야 그래서 서양에서는 개인은 행복하다 어느 정도로 저렇게 행복해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행복하다 음? 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죄송하게도 오늘 결론 결론이 어떻게 네, 그걸로서. 결론은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그리고 성교범이 자료도 막 멋있는 거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니 이때니까 게이가 되면 된다니까 게이. 아니, 그것만 말고요. 게이가 돼서 얘들아 이러다 앞 나왔고 저기 이태원 찜질방 가서 실컷 한번 하고 막 서로 부둥 껴안고 막 얼마나 좋아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 어? 그 아, 옛날에 내가 무슨 저기 미드 얘기했었잖아요. 아버지가 전과자야. 아들들도 약간 깡패 같은 애들인데 아버지가 감옥에서 출소를 했어라고. 아버지가 야 아버지 출소 기념으로 아들들한테 내가 술 한 잔 쏘마 그래갖고 차를 타고 아버지랑 갔는데 딱 가니까 게이빠야.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가려고 뒤에서 아들들이 아버지 왜? 그러니까 여긴 게이바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어? 이 새끼들이 저렇게 고지식하냐 쓰게 그냥 다 비슷한 거야. 아, 아, 하면 다 좋아. 그러면서 들어가서 아들들은 놀라서 도망가고 아버지만 혼자 화장실에서 하는 장면이 나와요. 미드 어디 찾아보면 나올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 그 아버지가 게이가 아니야. 이성애자. 응? 예. 원효 대사의 해골물의 깨달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먼 곳에 있지 않. 방향만 한번 옆으로 돌아보면 우리 상명하게 섹시하고 멋있는 남자들 많습니다. 우리 가브로신, 예? 여기 네비님, 묘강님, 발랑스님, 야 우리 파란 하늘님, 만호. 바로 행복해질 수 있어, 바로. 응. 하여튼 여기까지 합시다. 얘기해놓고 아, 결론이 씁쓸붕 하네요. 일단 재밌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또 휴일 때도 한번 해봅시다. 고생들 네, 하셨습니다. 라이크님도 들어오셨네. 아, 재밌게 들으셨기를. 아까 자, 오셨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아웃. 네, 감사합니다.